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안녕. 드디어 이별합니다. 21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그런데 계속 쓴다는 얘기가 있네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이슈인데 오늘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인증서란 말 그대로 공인되어 있는 인증서란 뜻인데요. 온라인 세상에서 전자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인감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대신 찍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대면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전자거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증된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공인인증서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온라인에서 쓰는 인감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전자정보로서 검증수단이나 일련번호, 소유자의 이름, 유효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인인증서 쓰다 보면은 다들 이런 표정 되시지 않나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하라는 것도 많고 할 때마다, 그리고 매년 갱신을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이런 표정으로 쓰다 보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공인인증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뭘 계속 깔으라고 하고요. 뭘 계속 설치하고 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서 뭘 하라고 하고요. 그럼 하다 보면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쓰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공인인증서를 쓰는 어떤 우리나라의 특정 기관을 홈페이지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증서를 어디 특정한 USB나 내 컴퓨터에 보관하고 또 그걸 매년 갱신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돈까지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독특하고 특이한 불편한 시스템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공인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이제 새롭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먼저 기존에 저희가 어떤 형태로의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인인증서라는 거는 기존에는 총 6개의 기관에서만 발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그 다음에 이니텍 이렇게 6개 기관에서 발급하는 어떠한 인증서를 정부에서 공인을 해준 거고요. 이거를 저희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인인증서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우대해서 사용하도록 이런 특권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양반의 지위에 있던 어떤 전자정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와 대비돼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닌 나머지 인증 방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인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들끼리 연합해서 만든 패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연합해서 만든 뱅크사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인인증서랑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너네들끼리 쓰려면 써봐 라는 형태의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평민과 양반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자,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기존에 새로운 인증 시스템들이 들어오고요. 결국에는 이번 법 처리로 인해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카카오페이 인증도 있었고요. 패스도 있었고 뱅크사인도 있었는데 이거와 더불어 또 새로운 인증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인증에 대한 서비스가 다 같이 그냥
평범한 인증서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그 어떤 홈페이지에서 뭘 쓰냐, 혹은 저희가 뭘 쓰고 싶냐, 이런 저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싶은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정부 홈페이지에서도 등본을 발급할 때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다른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간단한 비밀번호 8자리 정도만 입력하고 등본을 발급받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공인인증서의 배경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이 공인인증서라는 거에다 독점적인, 그러니까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가지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이렇게 처음 쓸 때도 정말 어렵고 복잡했고 막 난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거는 2014년에 재밌는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개혁 토론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이 천송이 코트라는 게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 씨가 역할을 했던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이 코트를 사려고 한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결제를 하려고 갔더니 공인인증서를 깔아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라고 중국 내에서 이슈가 됐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언급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공인인증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계속 써야 하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냐에 대한 논란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논란을 바탕으로 2015년에 의무화가 폐지됐습니다. 나도 잘 모르셨죠? 자, 공인인증서 저희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라 라는 내용에서 16년 만에 의무화가 폐지는 됐는데, 자율적으로 각 사이트나 홈페이지별로 쓰고 싶은 걸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냥 평소에 썼던 것처럼 공인인증서를 계속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인데 과거 후보 시절에 대선의 공약으로 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명분은, 공인인증서가 금융사고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금융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잘못 관리한 이용자에게 지우는, 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자, 이런 선언에 뒤이어서 정부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이 점점 이어져서 결국 2020년 5월 20일에는 국회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폐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이라는 표현이 날아간 거예요. 공인이라는 표현이 날아가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여러 가지 인증서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뒤에 설명드릴 건데, 여전히 쓸 수는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배경을 놓고 보면은 21년 만에 우대받던 특권을 내려놓고 평범한 인증서로서 다른 인증서와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기존에 저희가 쓰던 인증서는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갱신해서 향후에 1년 지나서도 계속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문제점이 많고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걸 저희가 이미 적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익숙한 구간이 오히려 명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이제 다양한 경쟁 기술들이 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홍채 인식 같은 바이오 생체 인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증 기술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 기술이 출현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인증서를 하나의 시장으로서 여기에 이제 뛰어드는 기업도 생길 거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많은 인력도 생길 거고요. 또 그런 게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서치 업체 AMI에서는 이 모바일로 생체 인증을 하는 시장이 2015년에는 26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20년 올해는 346억 달러로 약 14배, 5년 만에 14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당연히 이런 인증 시장이 이번에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점점 확대될 거고 정말 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히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제 생각에는 그 새로운 인증 시스템들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조금 더 쉬워질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될 건데 이 새로운 기술들이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또 그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익숙했던 걸 쓸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때문에 머리를 쥐어싸고 스트레스 받으셨던 여러분들 조금은 더 편리하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하시고 또 등본도 발급받으시고 전자상거래 인터넷으로 물건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금 더 가까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와 복지 혜택 그리고 우리 사회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